네, 밤사이 나온 주요 외신 소식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국의 7월 마지막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주보다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7월 한 달간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로 확인합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 전보다 2만 3천 건 늘어난 30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상치 30만 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의 추세를 반영하는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9만 7,250건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6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고용시장 개선이 임금 인상과 소비 지출 확대를 부추길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미국의 인건비도 5년 반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광범위한 인건비를 추측할 수 있는 고용비용 지수는 2분기에 0.7% 올랐고요. 최근 1년 동안은 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 증가폭은 전월보다 둔화된 23만 3천 명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6.1%를 나타낼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에서도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7월의 인플레이션율과 6월의 실업률이었는데요. 디플레이션의 위험은 커졌지만 실업률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 로이터 통신의 보도로 확인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유로존 18개 국가의 인플레이션율이 0.4%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둔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역시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지난달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에서 0.15%로 전격 인하했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겁니다. 다만 물가가 하락한 주요 이유로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꼽히고 있어 ECB가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적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유로존의 제재가 이어짐에 따라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6월 실업률은 2012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인 11.5%로 떨어지며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을 내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23%를 넘기고 국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일본의 파나소닉과 함께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는 또 이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뉴욕타임즈의 보도로 확인합니다. 네, 테슬라와 파나소닉은 기가팩토리라고 이름을 붙인 합작 공장에서 테슬라의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든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오는 2020년까지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고 6,500명을 고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공장 입지 등 자세한 내용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양사는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비용을 30% 정도 낮출 수 있을 걸로 전망했는데요. 낮아진 제조 비용을 바탕으로 테슬라는 3만 달러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 모델3를 2017년까지 시장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지난해보다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망 대비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은 11센트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20센트보다 감소했고요. 매출액 역시 8억 5,800만 달러에서 5억 5,2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다만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주당 4센트의 순이익보다는 선방했습니다. 2분기 모델 S의 판매량은 7,579대로 회사의 가이던스 7,500대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전체 전기차 목표 판매량인 3만 5천 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2분기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1,500대 이상의 차량을 판매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 동향 그리고 외신 기사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